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어느 수준까지를 알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네. 우리 때 라떼는 말이야. 그 정도만 알아도 라떼가 몇 년 전인가요? 얘기 못 해요. 예. 3년 전. 3년 전. 저희 둘째가 네. 3년 전이니까 그러면은 3학년이니까 그때 그 정도만 알면은 됐다면 지금은 이거에서 아까 선생님이랑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알아야 될 가지들이 많아진 것 같은 솔직히 느낌? 지금 말씀드리면은 어머니의 어떤 학습 정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컨설턴트가 옆에 아무리 그래도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교육에 있어서 아버님들은 주로 이제 돈 벌러 나가시고 요즘에 그렇지도 않아요. 아버님도 되게 관심 많으세요. 설명회 엄청 많이 그렇죠. 오시고 네, 아버님들도 많이 오시긴 하시죠. 근데 그리고 관여도 많이 하세요. 관여도 많이 하시죠. 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머님들이 그래도 좀 중심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의 어떤 그 학습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 또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되게 좀 커요. 네, 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어머니 취향을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책을 좀 보시다 보니까 어머니 취향의 소설책을 제가 보게 되고 어머니가 이제 야구랑 배구를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축구나 농구보다는 야구랑 배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향들을 알게 모르게 좀 닮아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완전 반대였기 때문에 왜냐면 아들 그게 왜냐면 저는 제가 어릴 때 네. 저희 엄마가 딱 한석봉처럼 너는 공부를 하거라. 난 여기서 책을 볼게 내지 저희 어머니 서예를 쓰셨어요. 그래서 먹을 갈고 계세요. 너무 졸립잖아. 막 자고 있으면 막 벌써 뒤에서 막 뭐가 따갑고 막 이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사실은 애들이 공부할 때 저는 잤거든요. 너 오늘 공부할 거니?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반사처럼 저 엄마를 못 믿겠다. 저희 둘째 같은 경우 저 엄마를 못 믿겠다. 그러니 내가 내 스스로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게 반대긴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반대로 그러니까 어머님의 취향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이게 서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제 취향을 따르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애들이 좋아하는 걸 좀 많이 따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애들이 심지어 저희 애들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희 둘째가 맨날 시험 봐요. 그 NBA 딱 틀어놓고 저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 저 사람 이름을 대봐. 그러면은 씨 영어도 어려워 죽겠는데 사람 이름 다 비슷해 보이는데 막 그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을 한 거예요. 제가 책을 보는 엄마는 아니었던 듯. 근데 일단 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엄마가 공부를 좀 잘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그쵸. 공부를 좀 안 해보신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이 어려운 어떤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애들을 갖다가 무리하게 쪼우지는 않아요. 밀당을 잘하시죠. 밀당을 잘하시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면 얘가 이 정도는 할 거야. 요 정도 수준이면 얘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하게 시키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절제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공부를 갖다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리하게 시키시는 경우와 아예 손을 놓는 경우 극단적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시키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애들은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은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걸 한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일단 무리하게 좀 밀어붙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애는 이제 답답해하죠. 그러면은 애가 조용한 성격인 애들, 그러니까 좀 수능적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릴 때는 따라는 가요.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번아웃이 와요. 조용한 애들은. 오히려 외면적으로 표출을 하는 애들은 반항적으로 가죠. 오히려 그쪽이 더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얼굴 낯빛도 안 좋고 막 이런데 너무 좀 수능적인 애들은 오히려 나중에 번아웃 와서 이게 더 안 좋은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과연 이게 수행이 가능할까 이걸 갖다가 매번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네. 엄마는 내 애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입시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좁혀주는 거, 애한테 필요 없는 걸 좀 쳐주는 거,
그게 엄마들이 매우- 하는 예. 제일 중요한 일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머님들 특히 부모님 중에서 어머님들이 요즘 입시가 본인 입시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솔직한 얘기로 입시의 큰 틀은 우리 똑같아요. 때나 그때나 변한 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큰 틀은. 그런가? 솔직히 저도 수능 1세 네. 때이기도 하고 어쨌든 수능. 어쨌든 수능이었으니까 맞아요.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 내신도 챙겨야 됐었고 수능도 챙겨야 됐고 이 큰 틀은 변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도 수시를 네. 썼었고요. 네. 저희 때는 특차가 있었죠. 저희는 수시 특차 다 했었어요. 네. 그렇게 돼서 그 큰 틀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활동도 저희도 나름 동아리 활동도 하고 교과 발표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학교 다닐 때랑 지금 입시가 너무 달라져서 뭔가 비교과 부분이 너무 확대돼서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다 챙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때도 이건 부모님이 솔직히 많이 챙겨주시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할 애들은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뭔가 지금 내가 뭔가 입시를 못 따라가서 애를 못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책감도 갖고 그리고 또 뭐 했냐면 고3 때 가지고 모든 걸 지금까지 못 해줬던 걸 다 쏟아줘야지 라고 하면서 아버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도 그래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이 엄마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총알만 준비해. 총알. 그래서 3학년 때 총알만 준비해놨다 쏘면 된다. 쏘면은 제가 맞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사실은 막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뭘 해야 되고 그러면 엄마들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준비만 해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부분에 제가 100% 동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입시나 지금 입시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엄마는 요즘 그 입시를 몰라서 그래. 애가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좀 반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왜냐면은 이제 현행 입시 많이 얘기하시면은 이제 연대 나온 선배들도 한참 듣더니 딱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입시를 했으면은 절대 연대 못 왔다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그래요. 하시거든요. 왜냐면 큰애 때랑 둘째 때도 조금 다르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입시는 한 해 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전형들이 생겨난 건 맞는데 큰 틀에선 바뀌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저희도 다 내신 챙기고 그러니까 수능도 봐야 됐다라는 건 내신 챙겼던 건 지금의 교과 전형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때에서도 그 면접도 다 저희도 다 있었던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들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갖다 붙고 저기 갖다 붙고 한 차이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전형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전형이긴 한데 문제는 레시피가 달라졌거든요. 그쵸. 레시피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게 근데 레시피가 달라졌다라고 해도 그 재료라고 하는 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충분히 이번 입시는 치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 너무 그래서 위축돼서 뭔가를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도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애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 생각에서 어디서 정보를 듣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정보를 듣고 애한테 이거를 계속 이식을 하려고. 근데 그 잘못된 정보인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진짜 큰 역할이 뭐냐면은 정보 자체를 갖다가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공부가 아니라 좀 뭔가 본인 때의 입시 때와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그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너 할 땐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하는 건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부모님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자기의 했던 방식으로도 충분히 지금에도 케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엄마라는 사람은 애한테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얘한테 뭔가를 막 더 과하게 주려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한 번씩 보는데 약간 본인들은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자녀를 위한 그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욕심인지 이 부분이 경계가 되게 좀 아리까리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웃으면서 좀 하는 얘기. 그런 경우 있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이 웃으면서 늘 우리 애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으면 본전 생각이 나서 계속해서 니네들을 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실상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비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내가 니네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줬던 부분도 없잖아 있다. 나도 사람이다. 투자하면 투자하는 것만큼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 매번. 그러면은 저희 이제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누가 투자해달랬어? 이럴 수 있죠. 누가 투자해달랬어? 그러면 그러면 쿨하게 그럼 관둬. 그거 빼는 거지. 멋지시네요. 우리는 좀 약간 그런 사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 왜냐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에 대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어머님들 그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중학교부터 최근에 이제 듣는 얘기가 얘를 공부를 계속 시켜야 될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접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때는 그런 고민은 안 하고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일단은 달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마다 좀 공부에 트이는 시기가 달라요? 확실히 다른 거는 같아요. 대다수의 애들은 이게 쌓여오면서 터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대학교일 수도 있고 대학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학원에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는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철을 빨리 들면은 그만큼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요새 공부를 좀 해보거든요. 특히 코딩 공부.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이제 뭐 간혹가다 이제 어려운 문제다라고 해서 하면은 전 또 이제 풀어봐요 직접. 뭐 수능 문제건 뭐건 이렇게 계속 풀어보고 어차피 저는 인문 논술을 계속 했었으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다른 과목들에 대한 베이스가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풀어서 한번 해결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거 자체도 그렇지만은 일단 공부를 하는 거 자체가 지금은 좀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좀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늦게 하면 할수록 이제 본인 고생인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중고등학교 때 철 들어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근데 같아요. 본인이 힘든 것보다 저는 공부는 정말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재미를 아는 시기가 정말 너무 달라요. 근데 맞아. 평생 가도 그 재미 못 느낄 수도 있고 그 정말 못 찾을 느낄 있어요.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게 제가 입시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어느 대학을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고등학교도 많이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 성실도의 차이다. 성실도 그러니까 공부가 엄청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 공부를 따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평가를 받는 게 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예전보다는 그게 아닌 부분도 좀 많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글쎄요. 베이스는 저는 오히려 이제 뭐 대학까지는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뭔가 체질 수능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정상적인 커리큘럼과 이런 부분을 갔을 때 분명히 보상이 일정 부분의 이상의 보상이 그쵸.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법대를 가고 판검사가 되고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이게 되는데 지금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입 자체도 그렇게 됐고 약간은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못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극단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 직윤으로 가는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공부만 잘해서 그렇게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공부를 잘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레시피의 차이에 따라서 얘가 학력 수준이 더 떨어지지만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에서 한번 그렇게 되고 취업 시장에서 그러니까 요새는 서영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잡아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퍼포먼스를 또 이제 한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예전에는 대입까지 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여유를 갖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대입 이후에도 이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또 보상이 뭔가가 주어지느냐 아닌 거죠. 또 무한 경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집은 언제 사냐, 결혼은 언제 하냐, 그 다음에 자식 새끼 나오면은 이제 자식은 또 어디 대학 갔냐 이런 무한 경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그게 쭉 이렇게 경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요새 뭐 2030 애들이 되게 좀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만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뭔가를 계획하기도 되게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대표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지금 단계에서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공부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제가 설명회를 할 때 서울대 가고 싶지 않냐라고 시작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수시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정시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게 실패한다라고 하면 일단 어느 학교를 갔다가 편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대학원을 서울대로 가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저도 그냥 고등학교 때의 공부 과정이 저의 방식과 맞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더 이상 나한테 공부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게 대학교 과정이 점수 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안 해서 그러니까 안 했더라기보단 하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 과정과 맞는 애와 아닌 애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대학원을 가는 건 변수로 두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딱 고등학교 과정까지 수능 치를 때까지의 공부머리만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의 과정에 맞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너무 조기에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언젠가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최근에 대입으로 모든 걸 판가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질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최근에 경기도지사 하시는 분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야간 대학교를 갔다가 지금 미국에 유학까지 가가지고 경기도지사 행정고시를 붙어가지고 여기 도지사까지 된 거잖아요. 그분 케이스도 정말 딱 거기는 뭐 가정 환경도 있었긴 하겠지만 그만큼 공부의 재미를 느끼는 시기가 그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인생을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부모님의 생각들이 좀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많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가요? 좀 젊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훨씬 예전보다 이게 좀 생각하는 게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소득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지 않나 그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그럴 그러니까 수 여유가 좀 있는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 유학 보내줄게. 압구정. 아니 그러니까 테란 태북 해가지고 학원 네. 구성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압구정, 여기 대치동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압구정이나 이런 데는 어학원이나 유학원들이 많고 맞아요. 대치동 같은 게 입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신 학문 따라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케이스가 여기는 어차피 돈 먹고 돈 먹기다. 시야를 넓혀라. 해외 갔다 와라. 약간 이런 건 거고 대치동 같은 경우 전문직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이거 자수성가할 해야지. 이거 그런 쪽이 해야지. 많다 보니까 태남하고 태북
테헤란도 남쪽 북쪽이 좀 다른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긴 하지. 근데 인생은 여유를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될 텐데. 여유를 네, 일단 말씀 뭐 여기까지 네. 진행하실까요? 네, 네,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네. 더 해서 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